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코 성형 중에 이제 휜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휜코는 특히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지만 옛날에 어릴 때부터 외상을 입어서 이제 나중에 뼈가 붓고 그리고 나서 재수술을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비염이 있었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는 휜코에서 선천적인 부분에 수술을 하는 부분,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이나 인공 보형물을 썼는데 그거를 또 스키를 타다가 부서져서 그 실리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공 보형물이 이동이 되어서 휘어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휜코에 대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보형물을 휜코를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술할 때 좀 더 염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같이 설명드리면,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코뼈를 분리할 때 코 안에 있는 코 점막이 다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즐거울 시 코피가 나는 이유인데요. 코피가 났다는 경우는 이제 점막이 찢어졌다는 뜻이고, 점막이 찢어진 상태에서 이제 실리콘이나 고텍스 같은 경우 콧대를 올리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상처가 나는 과정에 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균들이 이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실리콘으로 묻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가 조직을 쓰는 것이 설사 점막이 찢어져서 상처에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더라도 자가 조직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인공 보형물은 이쪽에 점막이 찢어졌을 때 염증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휜 코는 바깥에 휘어있는 것과 안쪽에 휘어있는 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깥에 휘어진 이 코뼈를 이쪽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제 양쪽을 밀어넣게 되죠. 물론 바깥을 절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콧구멍 속으로 절개를 들어가서 그 절골도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분리해서 밀어넣습니다. 보통 코폭이 양쪽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경우에 이쪽을 더 밀어넣고 한쪽을 덜 밀어넣는 쪽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코뼈를 바로 잡는다면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똑같이 펴진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 하면, 수술을 하는 부위는 바깥 부분 절골, 외측 절골과 내측 절골 두 군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볼록하고 이 부분은 스트레이트하다. 그러면은 이쪽을 더 밀어넣는다고 여기가 스트레이트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만졌을 때는 볼록하고 스트레이트한 것 자체는 이 곡면은 바꿀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신 바깥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한쪽이 볼록한 부분을 더 밀어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선이 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정 병원에서는 여러 군데를 절골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코뼈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절골을 했었을 때 흡수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절골을 하지 않고 보통은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를 절골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모델을 보시면 여기는 또 매부리가 있고요. 코끝이 휘어져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정면에서는 이런 모양의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 그 코 속을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비중격이 똑바로 되어 있지만 한쪽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비중격 망곡증이라 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중비각계, 하비각계, 이게 상비각계입니다.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조개살 같이 생긴 것들이 이제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기의 문제로 인해서 코 점막이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비염이라고 하고, 비염의 대표적인 수술이 하비각계를 축소를 하거나 하비각계를 절골을 하거나 하비각계를 일부 절제를 해서 안쪽을 밀어 넣으면 이 부분에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코가 막힌 수술을, 코가를 뻥 뚫리게 하는 수술이 하비각계 수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염 수술에서 재발이 잘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밀어 넣고 나면 이 공간은 넓혀져 있지만 점막이 부풀어져서 또 점막을 채우는, 그래서 비염이 또 재발되는 경우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수술 후에 코로 계속 숨 쉬는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쪽에 에어가 들어가면서 절골을 했던 뼈가 다시 이렇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에어를 계속 코로 숨 쉬어서 유지를 해줘야지 뼈가 붓고, 그리고 코를 계속 매일 세척을 해줘서 점막에 있는 찌꺼기를 빼줘야지 이 점막이 부풀어져서 다시 재발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비염 수술은 환자분의 관리와 수술한 의료진이 모두 다 협력을 해야지만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휜코, 특히 기능적인 코가 막혔다, 휘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뼈의 가장자리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부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가 약간 화살코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부리코, 화살코, 그리고 여기 있는 휜코, 이 세 개를 다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의 수술 방식을 도면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본원에서는 콧구멍 속으로 절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개방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가연골을 하게 됩니다. 자가연골은 가슴 밑에 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피부, 지방, 근육, 연골이 되겠고, 연골이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내면 되기 때문에 기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더 넓었기 때문에 더 넓게 외측절골을 하고, 이쪽은 좀 좁게 외측절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더 밀어 넣어주고 한쪽을 덜 밀어 넣어주는 비대칭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화살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콧대 연골, 이 부분이 코끝 연골이기 때문에 코끝 연골이 길어져서 생긴 거라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연골을 가지고 여기 써줄 때 코끝의 늑연골을 말려있는 부분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 조각을 가지고 세워주고, 코 끝과 콧대 사이에 꺾여져 있는 부분을 늑연골을 아주 초미세로 갈아서 늑입자 연골을 채워주게 되면 휘어진 거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코의 반을 나눠서 본 건데요. 여기가 이마고 코, 그 다음에 치아, 그 다음에 아래 턱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 지점을 잘라서 이제 바깥쪽에서 본 겁니다. 이 부분이 연골이 되고 이 부분이 뼈가 되겠는데요. 물론 연골과 뼈가 같이 휘어진 경우도 있고 연골만 휘어진 경우도 있겠죠. 이 부분을 휘어진 것을 바로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지지대를 두고 안쪽만 제거를 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전체 휘어진 부분을 제대로 교정을 못하고 안쪽을 제거를 하다가 잘못 이제 수술하다가 비중격 천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연골을 휘어진 걸 펴면 이만큼 더 내려갑니다. 그 부분을 잘라주면 이제 자동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휘어진 뼈를 할 때는 우리가 초음파 톡정비를 이용해서 뼈를 조금씩 그 절골을 해줘서 밀어 넣어주면 이 부분을 이제 휘어진 거를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 밑에 부분을 최소 교정을 하고 코뼈도 절골만으로 교정을 해서 안쪽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그렇게 본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코를 안쪽으로 봤었을 때의 그림을 확대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가 되겠는데요. 하비각계의 뼈를 분리를 해서 바깥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간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숨쉬기가 훨씬 좋아지도록 해준다. 그런데 이건 뼈를 절골만 하는 것이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에어가 코로 갈 수 있도록 비강호흡을 계속 하도록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3, 4주가 되면 뼈가 굳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술 전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볼록했던 부분은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가 좀 좁았던 부분도 비슷하게, 똑같이는 만들 수 없지만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결국 축이 틀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코와 눈 사이 비율은 맞추도록 해서 얼굴 중심선 비율에 코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전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코가 조금의 비대칭은 남을 수 있을 수 있다. 얼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 수술하는 것과 비대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코 수술하는 게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이제 매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깎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뼈를 깎을 때 이 부분을 코뼈의 지붕이 열리게 되면 외측 절골을 해서 모아주게 되면 지붕이 다시 닫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외측 절골과 이제 코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끝이 처진 것을 다시 올려줘 가지고 코끝에는 늑연골 조각을 넣고 콧대에 늑연골을 채워줘서 우리가 수술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코가 심하게 휘어져서 코뼈뿐만이 아니라 코 전체가 휘어져 있고 코 밑에 있는 비주가 많이 처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를 처진 거를 교정해 주고
휘어진 것을 그 외측 절골과 안에 비중격을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휘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정을 하기 힘들었지만 그 전보다는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측면에서는 코끝을 뾰족하게 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달라 이제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휜코는 사실 얼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한 정중선에 코를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눈의 중점과 코의 중간, 입술의 중간이 다 다른 사람한테는 코의 비대칭을 중간에 놔두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가 그 기능적으로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특별한 좋은 수술에 의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관리 그리고 호흡기의 문제의 개선을 통해서 비염 수술과 비염 관리가 같이 들어야지 환자분의 코 막힘을 해결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